이 시대의 마지막 로맨티스트, 세상의 무질서와 내면의 무질서와 싸우고 있는 경금, 단호함, 끊고 매점이 확실한 겉바속촉의 쑥살지기. 이러니 법조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연월치에 신금이나 유금을 가지고 있고 천간의 정화 하나 가지고 있음 분명 법조계로 진출한다고 단언하고 싶지만 그냥 많다. 신금일가는 완성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에 질서가 필요 없다. 하지만 경금일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질서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에 이러한 무질서함을 완성시키는 기운이다. 사주팔자 원국에 금의 기운이 강하면 강할수록 정에 끌리지 않고 끊고 매점이 분명한 성격으로 도출된다. 빠이빠이 하면 그 길로 끝이다. 오는 사람 안 막? 아니, 오는 사람 유심히 관찰하고 가는 사람 안 막는다. 모든 사람은 시공간이 다르다. 그렇기에 각자의 시공간도 다르다. 지금 그대 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VR에 나타난 상대방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과학이 양자역학에 이르러 VR을 만들었을 뿐이지 원래 각자의 시공간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상대방이 틀리다는 것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미 먼 과거로부터 깨우친 분들은 이 다름을 인정하고 살고 있기에 상대방이 뭐라든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니 현명하다 할 수 있다. 틀리다고 하는 순간 싸움과 분노와 분통과 미움이 있을 뿐이다. 반대편에 있는 목 기운이 강한 목일간들은 사주팔자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절대 금일간들을 이해할 수 없다. 왜 저러지? 그냥 가네? 하고 계속 가지 말라고 붙잡고 있다. 그냥 목일간 그대들도 시크하게 빠이빠이 하면 평온한 마음의 시간을 빨리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경금과 간목은 반대편의 공간에서 살기 때문이다. 그럼 경금일간 지지순환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미래가 바뀌는지 사주팔자 관점에서 들여다보자. 육신의 비식재 관인 중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식신상관에 있다. 지금 처해진 재성의 환경이나 소속된 관성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식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미래는 결정되어진다. 이 식상을 어떻게 갈고 닦느냐에 따라 재성이 무대로 이어지고 관성으로 그 무대의 틀이 만들어지며 인승에 이르면 본인의 권리가 주어진다. 식신상관이란 본능이다. 식신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본능이고 상관은 외부적 반응에 의해 나오는 즉각적 반응이자 본능이다. 그리고 이러한 본능으로 현재를 대처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정체성이란 다른 사람과 다른 나는 누구이다에 대한 믿음이고 정체성의 출발점은 행동에서 나오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이러한 습관들이 무의식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주어진 환경들은 모두 과거에 본인이 만들어 놓은 식신상관이라는 행동에서 출발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식상이 지지의 근을 두고 왕하다고 하는 것은 먼 과거에 갈고 닦은 실력을 요번 생에도 써먹겠다는 것이고 무식상이라는 과보는 현생의 새로운 식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무식상 여명에서 식상의 육신을 나타내는 자녀는 과거에 약한 인연들이 태어나 인연 과보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이다. 원국의 식상이 뚜렷해도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고 식상이 없어도 자녀가 있을 수 있다. 본인이 새로운 인연 과보를 택한 것이다. 어쨌든 식상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예를 들어보면 다음에 두 케이스의 사람이 있다고 치자. 첫 번째는 술을 아예 못 먹는 사람과 두 번째는 몇 년 전에 술을 끊은 사람이 있을 때 미래에 누가 더 술을 마실 확률이 있을까라는 의문에 당연히 술을 끊은 사람이 확률이 크다는 의미이다. 술을 끊은 사람은 행동에서 나온 결과이고 술을 아예 마셔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정체성에서 나온 결과이다. 따라서 정체성이란 과거 식상에 의한 습관화된 결과물이다. 결국 미래를 바꾸는 힘은
현재 하고 있는 식상이라는 본인의 실력과 태도에 의해 결정짓는 것이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제4차 산업 시대에 얼마나 빠르게 눈치껏 반응하느냐에 따라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식상으로 생재를 해서 본인의 능력의 바탕을 만들든 관살에 대응하여 사회에 편승하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럼 드디어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스트 지지순환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인목이 운으로 오면 인옷을 화국으로 가기 위한 관성 활동의 시작 지점이다. 어딘가 소속되어 활동을 시작하는 운기다. 관성이 약한 여명이라면 강력한 남자의 기운이다. 원국에 근이 없는 여명이라면 이러한 운기 때 남자의 향기가 그리워지며 소속되려고 하는 마음만 동할 뿐 실제적으로 사화운에 남자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경금은 인목을 보면 편재로 작용해 다루고 공유하려고 한다. 갑작스런 변화나 발탁, 발령, 스카웃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 마지막 로맨티스트 경돌이의 내적 변화를 들여다보자. 하루가 저물며 저 하늘의 태양이 나를 떠난다. 평화가 있어야 나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데 결국 나를 잘 포장해주던 멋짐이 임수라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저 노을을 보니 매일 가던 길이 낯설다. 아, 길을 잘못 들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인목운이네. 역시 로맨스는 새로운 환경에서 일어난다고 했던가? 매서운 바람에 나의 아이콘 바바리 코트를 움켜쥐고 있는데 저기 저 여인이 나를 쳐다보는 듯하다. 역시 어두워져도 멋짐은 남아있다니. 하하하하. 역시 뽀대 복사열을 간직하며 윙크해주고 갔다. 저 여자의 토끼 같은 놀란 눈이 귀엽다. 나한테 번호 주려고 휴대폰을 꺼내들기에 급하게 손을 흔들며 그 자리를 벗어났다. 역시 이놈의 인기. 묘목이 운으로 오면 정제로 작용한다. 크게 변화 없이 만족하는 운기이다. 단계를 밟아가며 재성인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기운이다. 그럼 경순이의 내적 변화를 관찰해보자. 매일 똑같은 삶의 반복이지만 오늘은 웬일로 보너스를 받았다. 이런 소소함 덕분에 작은 행복에 만족한다. 저 사람 뭐지? 어딘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나사가 두억에 빠져있는 듯이 웃고 있네. 뭐야, 나한테 윙크를 하는 저 미친놈은. 바바리를 입고 있는 거 보니 바바리맨이 확실하다. 언능 신고해야지. 톡 끼고 있다. 근데 저 손짓은 뭐지? 진짜 개또라인가? 진토가 운으로 오면 편인이자 목생화하는 토이다. 경금에게 문제를 안겨주고 해결해라고 하는 운기이다. 경신금 천간운에 설명했듯이 토빠생금이 일어나 맡은 임무가 주어지는 때이다. 경돌이의 내면을 들여다보자. 황상태근하는 이 길은 나를 위한 길. 할 일은 많고 세상은 넓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버스는 좁은데 사람이 많다. 젠장할. 어제 달인 바바리가 구겨지고 있다. 나의 칼 같은 간지가 구겨지고 있다. 공간을 벗어나고 싶은데 무거운 짐을 이고 있는 할머니가 보인다. 마음의 뽀대는 곧 사람을 만든다. 뽀대나는 경돌이를 위해 도와드리는데 포다리에 있는 청국장이 내 바바리에 쏟아져 내린다. 뽀대는 개뿔 일이 더 커졌다. 할머니가 째려본다. 급하게 죄송하다고 하고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가. 열정거장이나 남았는데 바로 내려버렸다. 이런 된장찌개. 하지만 나는 로맨티스트. 아닌 척하며 거리를 누벼 집으로 향한다. 사가운으로 오면 본인의 능력이 포장되어진다. 지금까지 얼마나 갈고 닦았는지에 따라 그 능력을 인정받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운기다. 그럼 경순이의 내면을 들여다보자. 이번 달은 정사달이라 일단 내 편이다. 열심히 일하는 척만 해도 진급하는 달. 오예! 갑자기 부장이 부른다. 설레는 마음을 부여잡고 룰루랄라 신나게 불려간다. 경순씨,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 보면 짱이야. 오예! 열심히 하는 척하고 있었는데 역시
그래서 경순 씨를 위해 업그레이드 해줄 거야. 오예, 당근 나를 위한 운이니 마음껏 즐겨야지. 경순 씨, 앉은 의자 있지? 네. 그게 너무 작아 보여. 더 큰 의자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겠어. 오마이갓, 젠장 몸무게가 5kg만 늘었는데 들켰네. 아, 운도 운 나름이지. 열심히 하는 척 말고 진짜 열심히 해야겠네. 오늘따라 퇴근길이 왜 이래 힘들지? 근데 저 사람 저번에 본 바바리맨이잖아. 또 또라이짓 하면 바로 신고해버려야지. 아, 근데 무슨 냄새지? 노숙자였네. 실실 웃고 다니는 거 보니 안쓰럽다. 오아가운으로 오면 경금의 능력을 써먹을 시공간이 마련된다. 지금까지 갈고 닦아온 본인 특유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시기이다. 이때 대회에 나가더라도 우승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럼 경돌이의 내면을 들여다보자. 경우달에는 왠지 힘이 막 넘쳐난다. 재성이 뚜렷한 나로선 지나가는 할머니들도 누님이라고 부르고 싶다. 아니, 저 여자 저번에 나한테 번호 주려고 한 여인이네. 근데 힐이 바닥에 꼈나봐. 나의 청춘을 바치기 위해 당장 도와줘야지. 아, 근데 웬 놈이 벌써 도와주고 있네. 된장찌개 한 발 늦었다. 저번에 번호 받을걸. 뉴피디가 분명 오하가온으로 오면 내 넘치는 능력을 써먹을 수 있다고 했고 우승할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단 경금일간들이 천지빽가리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아니, 왜 지금 얘기해 뉴피디? 미투가온으로 오면 토생금하는 토이자 경금에게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을 가지고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미토는 양기에서 음기로 전환하는 토이다. 그리고 해묘미라는 본인이 다루는 재성 공간을 탈피하는 시기이다. 앞으로 본인의 근이 들어오기에 그에 맞게 준비하는 시기가 된다. 그럼 경순이의 내면을 들여다보자. 미토온에는 왜 이렇게 내적 갈등이 심해지는지 몰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지금 하는 일도 별로 재미도 없고 뭔가 준비해야겠어. 아, 뭐야, 나의 섹시한 힐이 블록에 끼어버렸네. 아, 어떡해. 뭐야, 저번에 그 바바리맨이 다가오고 있잖아. 쟤는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댕겨? 홍보하고 다니나? 저기요, 희역이 힐 좀 빼주세요. 아, 다행히 바바리맨이 돌아간다. 에휴, 큰일 날 뻔했네. 신금이 운으로 오면 드디어 경금에게 필요한 근이 들어왔다. 경금에게는 근이 식재관을 다루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원국에 따라 다르지만 숙살지기 경금다운 경금의 성정은 지지 근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일간보다 근을 더 필요로 한다. 원국의 수, 목, 화가 강할수록 경금에게 인생의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는 것과 같기에 수가 많은 경금은 활동할 수 있는 수많은 무대가 주어진다. 그리고 목이 많은 경금은 자신의 할 일을 정확하게 아는 명식이다. 그리고 화가 많은 경금은 항상 바쁜 일상을 즐기는 명식이 된다. 이러한 원국에서 신금이라는 근이 들어오게 되면 더욱 박차를 가한다. 신자지 수국을 위한 식상 활동을 제대로 시작하는 시기가 된다. 그럼 경돌이의 내면을 보자. 솔로가 된 지도 5년이 지났다. 저기 똥만 굴리는 쇠똥구리도 제 짝이 있는데 간지 잘잘 흐르는 나는 쇠똥구리만 또 못하단 말인가? 나도 똥 잘 굴릴 수 있는데 얘들아, 나도 굴릴 수 있단 말이야. 아니면 저 파리에 꼽살이 낚일까? 아, 식상생세를 하고픈 마음은 떠나질 않는구나. 쓸데없는 생각에 잠기며 어김없이 저 붉은 노을을 보는데 저번에 그 여자다. 좋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대시하는 거야. 저기, 으이씨, 왜 이래요? 도망가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유금이운으로 오면 경금은 근에 제대로 뿌리박는다. 마치 지구의 중심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세상에서 가장 유난스런 로맨티스트가 된다. 어떤 일이든 본인 중심으로 일이 전개되는 듯하고 세상의 모든 책임이란 책임은 본인이 지는 듯하다. 목일간이 해묘미 목국의 중심인 묘목운이 그렇고 화일간이 인옷을 화국의 왕지인 오화운이 그렇고
수일간이 신자진 수국의 왕지인 자수운이 그렇다. 모두 해당 삼합에서 왕지를 만나면 책임감이 치솟는다. 반대로 목일간이 사유축, 삼합 중 유금운을 만난다면 최저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운의 흐름이다. 그럼 경순이의 내면을 보자. 요즘 왜 이렇게 업무가 힘들지? 마음 기댈 남정네도 없고 이렇게 힘들 때 떡 하니 나타나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기 뭐야? 저번에 바바리 변태 또라이잖아. 에이 빠말땡이나 맞아라. 힘들게 뛰었더니 하늘이 하얗네. 눈도 오는데 내 사랑은 어디에 있는지 변태 또라이만 만나고. 오 겐키 데스까? 왔다 쓰게 해주 데스. 와 나타난 우스부를 데스. 밥은 처먹고 다니나 꼽살이 껴줘 데스. 술토가 오늘 오면 금생수하는 토이다. 게다가 술토의 화관성은 약해지고 수인 식상이 강해지는 운기다. 여명은 약해진 관성에게 보약 한 첩 아니 두세 첩 정도 먹일 필요가 있다. 신금과 유금운에서 강해진 본인 덕분에 남편은 기가 죽어 있을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남편도 경금일간인데요? 라고 말한다면 대운에서 약해진 남편을 만나는 것이지, 세운 이하의 운은 모두가 공평하게 쓰이기에 운에 본인 원국을 대입하는 것이다. 즉 대운은 원국에 대운을 대입하는 것이고, 세운 이하의 운은 운에 본인 원국을 대입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대선론에서 재밌게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술톤에서 경금은 식상을 쓰기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한다.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화의 능력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경금의 일터인 수의 무대가 펼쳐진다. 그럼 경돌이의 내면을 보자. 빠말땡이 맞은 데가 아직도 화끈거린다. 분명 손바닥으로 맞았는데 주먹으로 깐 듯하다. 이렇게 물러날 경돌이가 아니지. 이 시대 마지막 입세 로맨티스트가 되기 위해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 분명 나한테 전화번호를 주려고 했는데 왜 때렸지? 내 바바리 코트에 문제가 있나? 청국장 냄새는 가신 듯한데? 좋아, 깔끔한 정장에 뭔가 밋밋한데? 로맨티스트 삘이 아냐. 그래, 수염을 기르는 거야. 해수가 오늘 오면 식신에 작용하고 경금의 큰 무대가 펼쳐지는 운기다. 해묘미 목국인 재성활동의 시작점이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성과도 도출된다. 생제도 하고 제살도 하니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경순이의 내면을 보자. 요즘 할 일이 많아졌다. 의자가 커져서 그런지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였다. 이 관성 기운을 남자로 써야 하는데 외로워 죽겠다. 때마침 친구한테 연락이 온다. 경순아, 우리 나이트클럽 아니 클럽 갈래? 오, 드디어 나의 무대가 펼쳐지는구나. 오예, 떨리고 치고 맞고 미치고. 저기 술 있으면 시간 한 잔. 꺼져! 치고 맞고 떨리고. 근데 이 남자 뭐야? 그 변태 또라이 아냐? 오늘은 바바리가 아니네. 저 수염은 뭐지? 내 무대 돌리다. 자수가 오늘 오면 상관으로 식상활동의 정점을 찍는 기운이다. 지금까지 쭉 해왔던 과정에 대한 성과보다는 갑자기 능률이 올라 성과를 내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럼 경돌이의 내면을 보자. 해질 무렵 욜로 같은 내 인생. 눈 떠보니 예전 시가 그 여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개쪽 팔았다. 자유롭고 싶어 시간은 해결해 주리라. 난 믿었지. 식상생제 어리석었을까. 이젠 뽀대 나는 대로 날 맡길래. 하지만 나는 오늘 경금이자 밤에도 나는 달린다.
나는 로맨티스트. 축토가온으로 오면 사유축 금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목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콧구멍을 감지 말고 눈을 감아보라. 축토는 끝없는 암흑 세계에서 드디어 생기를 바라보고 있다. 한없이 펼쳐진 임수 블랙홀을 지나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마이갓! 경금이 나와버렸네? 그럼 마무리되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시작한다. 이제 마무리만 되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데 다시 시작한다. 1년 동안 플라토닉 사랑만 하고 1년 동안 손만 잡고 1년 동안 뽀뽀하고 있는데 다시 플라토닉 사랑을 하자고 하는 물상이다. 진토운에 임수가 있으면 일하고 미토운에 간목이 있으면 일하고 술토운에 병화가 있으면 일하다. 묘지에 들어갈 천간 갑병 경임이 있을 경우 반복되는 기운이다. 그럼 경돌이와 경순이는 인연이 되어 다시 만나 치지고 뽑고 빠발대기 때리고 환상에 막 빠지고 막 그러는 것이다. 마무리를 하자면 경돌이와 경순이는 모두 다른 시공간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사주팔자가 같더라도 살아온 환경이 달라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생각과 이념을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다름을 인정하면 깔끔하게 해결됐다는 것을 백분 토론 마냥 계속 본인의 생각을 주입시키면 싸우게 된다. 이 부분은 심리서적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았던가? 내 생각은 으로 시작해야 되는 말을 네 생각은 으로 시작하면 치고 받고 빠발대기 때리고 궁디주차고 조인트 막 깎게 된다고. 같은 시공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착각이다. 각자의 시공간은 따로 존재하니 양자와 상대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발사는 식상에서 나온다. 과학적으로 보면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고 발산되고 일간을 설한다고 하는 것이다. 식상운이 오면 열심히 일간을 설하기에 건강을 조심하라고 한다. 그 에너지가 계속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전달되어 식상생재가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지금 현재의 식상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식상의 에너지가 재성을 이룬다. 그리고 관성과 인성에 이르러 관습이 되는 원리이다. 운의 순환법칙에 대해 다루는 선생님들은 아직 못 봤다. 왜냐하면 다루지 않아도 공식으로만 재밌게 꾸밀 수 있으니. 현실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라. 올해 갑인년이라 해서 갑인년으로 끝나는 것은 없다. 내년 을묘년을 지금보다 더 높여 쓰기 위해 효율적으로 갑인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식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지, 어떤 명리 선생님은 사귈 신격을 보고 자기 것만 챙기니 잘 살고 사흉신은 남한테 다 퍼주니 못 산다는 식으로 강의하는 것을 봤다. 물론 과보론으로 보면 맞는 듯 하지만 세상의 상관을 잘 쓰며 갑부로 사는 사람도 많고 편관과 편인 겁재를 적재적소에서 활용하며 잘 사는 사람도 많다. 이분법으로 나누면 현실이 보이지 않고 사주팔자도 보이지 않는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잘 활용하며 살 필요가 있는 것이지, 사귈 신이 좋네, 사흉신이 안 좋네 하는 방식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잘 산다는 개념은 재물도 풍족하고 남부럽지 않게 산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현실에 딱딱 맞게 살고 있는 그들이 과연 종교를 배척하고 철학적 이상세계를 배척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만이 잘 사는 것일까?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해도? 답은 지금 당장 식상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 행복한 식상을 위해 뉴PD는 보탬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